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성적 레벨 혹은 인문적 레벨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박물관이나 갤러리 가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구분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어떤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회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일상처럼 가느냐 아니면은 특별한 날에만 가거나 혹은 잘 안 가느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선진국에 가보니까 박물관이나 갤러리들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진국, 특히 우리나라는 박물관이나 갤러리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그 나라 사람들은 박물관이나 갤러리 1년 회원권 혹은 가족 회원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아주 잘 팔리더라고요. 그건 뭐냐, 일상적으로 간다는 뜻이죠. 자,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거기 가면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가봐야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 후진국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서 감상하는 방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잘 안 가던 사람들이 또 이제 박물관에 가서 하는 감상법을 보면은 유물들 하나하나를 보고 감탄합니다. 야, 이 유물 참 좋다. 이 유물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다냐. 이건 지금 써도 좋겠다. 이게 유물 하나하나를 보고 감탄하죠. 유물들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고 만져집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가서 재미를 느낄 때 유물들 하나를 보고 감탄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달하는 최종 지점은 뭐냐? 이 유물들 하나를 연결하고 있는 그 인간의 동선을 읽습니다. 유물들 하나를 연결하고 있는 그 유물들을 남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그리는 무늬를 읽죠. 즉 인간의 동선을 읽습니다. 인간의 동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읽혀질 뿐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것을 읽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성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갤러리에 갑니다. 갤러리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 중에 가장 탁월한 인간으로 인정되는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을 보러 가죠. 그걸 우리는 예술품이라고 하는데 이 예술품은 예술가가 세계에 대해서 한 이야기의 흔적들입니다. 자, 예술가들, 즉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들이 세계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걸 우리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예술품 안에는 항상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잭슨 폴락이라는 작가를 예로 들어보죠. 잭슨 폴락이라는 작가가 물감을 막 뿌려놓는 것 같은 이런 작품,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죠. 그 작품에는 폴락이 죽고 나서 20년, 25년 후에나 발명이 되는 프랙탈 이론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 고흐의 몇 개의 작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스타리 나잇이라는 작품에는 반 고흐가 죽고 40여 년 후에나 나오는 콜모그로프 척도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물리학적 어떤 이론들은 잭슨 폴록이나 반 고흐는 전혀 모르던 거죠. 세계가 프랙탈적으로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세계가 이동하는 이거를 예술가들은 먼저 읽은 겁니다. 예술가들이 세계가 움직이는 이 동선에 대한 감각적인 인식을 즉각적으로 표현해낸 것들을 우리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거죠.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가는 이유는 인간이 그려놓은 무늬, 인간의 동선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동선은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읽혀질 뿐입니다. 인간의 동선을 읽는 그 능력,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그러죠.
이 지성적 능력이 발휘돼서 세계에 대해서 한 인식, 이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가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인문학을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모두 동등한 차원에서 같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